안녕하세요. 길버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 산업단지, 그리고 그곳에 입주한 상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마곡은 제2의 판교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투자 관점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지역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마곡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곡은 2007년 지구 지정 이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스타트업까지 200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와 있는 대규모 연구개발 클러스터입니다. 대표적으로 LG그룹은 LG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서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등 여러 계열사의 연구소와 본사를 이곳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생명과학, 넥센타이어, S-오일,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과 소재 관련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았고요. 광동제약, 대웅제약, 삼진제약, 신신제약, 한독 같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시설도 밀집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DLENC가 본사를 이전했고, 대한항공도 여객 사업부를 마곡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곡은 단순한 오피스 밀집 지역이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진짜 산업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 중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곳들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는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넥센타이어, S-오일, 롯데케미칼, 광동제약, 대웅제약, 삼진제약, 대한항공, DLEN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이 있고요. 코스닥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신신제약, 제넥신, 라파스, 셀리드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는 정말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무려 76% 상승했는데요. 이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서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린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436%, 1000% 상승했고,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거의 50%까지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전기전자 업종이 127.9%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죠. 결국 이번 상승장은 AI와 반도체, 특히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증이 만들어낸 슈퍼사이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곡에 입주한 기업들의 업종 구성을 보면 화학, 정유, 제약, 타이어, 통신, 항공, 건설이 대부분이고 반도체 관련 기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종목들이 저점 대비 반등했다고 해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거의 2배 가까이 뛴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S-오일이 저점 대비 90% 이상 반등하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도 60% 안팎 반등했습니다. 반면 롯데케미칼, 넥센타이어, 그리고 광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라파스, 셀리드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여전히 52주 최저점 근처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딱 하나 마곡 기업 중에서 진짜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AI 반도체와 GPU를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고성능 패키지 기판, 이른바 FCBGA 사업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200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 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라인 증설 비용을 아예 선수금으로 부담하는 계약까지 맺고 있다고 하니,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 LG이노텍의 반도체 기판 사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6월 초 125만원대에서 7월 초 74만원대로 한 달 새 41% 급락하는 등 변동성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마곡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 호재는 없을까요?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홍릉, 구로, 마곡, 문정, 강남, 창동에 흩어진 바이오 클러스터를 하나로 묶는 메가 바이오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곡이 이미 제약사 연구시설이 밀집한 곳이라 이 재편에서 중심 거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놀랍게도 엔비디아가 실제로 한국, 그 중에서도 서울에 AI 연구개발센터를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방한해서 서울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언급했고, 이미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 채용도 시작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마곡에 들어온다면 이건 마곡 전체 클러스터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셋째,
마곡 바로 옆 부천 대장동에는 SK그룹이 그린테크노 캠퍼스라는 대규모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반도체 생산 공장이 아니라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는 R&D 시설이고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7개 계열사, 약 3천여 명의 연구 인력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최근에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로 일정이 늦춰진 상태입니다. 넷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도 주목할 만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에 달하는 자족 공간을 확보해서 ICT와 디지털 콘텐츠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고 완공 목표는 2026년 말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아예 공식적으로 마곡, 대장지구와의 시너지로 새롭게 거듭나는 첨단 산업 생태계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도 마곡, 대장, 계양을 잇는 첨단 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 세 지역이 하나의 벨트로 묶이는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미래 호재들을 다 걷어내고 지금 이 순간만 놓고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면 어떨까요? 냉정하게 보면 업종별로 극과 극입니다. LG이노텍처럼 이미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은 실적은 좋지만 그만큼 기대치도 많이 반영돼서 추가 상승 여력을 논하기 조심스럽고 대웅제약이나 S-오일처럼 저점 대비 크게 반등한 종목들도 고점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광동제약이나 코오롱생명과학, 라파스, 셀리드처럼 여전히 저점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은 싸긴 하지만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보이지 않아서 밸류 트랩, 그러니까 싸다고 들어갔다가 계속 눌려있는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는 마곡이라는 지역 프리미엄 자체가 주가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 종목은 마곡과 무관한 각자의 업종 사이클로 올랐고 부진한 종목은 각자의 업황 문제로 눌려있는 거라서 마곡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투자 판단의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립적인 변수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곡의 실물 상권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곡에는 16만 5천 명의 근무 인구가 있고 이건 판교의 1.8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에 공항 접근성까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걸어보면 생각보다 상권이 활발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데이터로 살펴보면 일평균 유동인구 자체는 21만 명, 월평균 630만 명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유동인구가 LG사이언스파크 주변에만 쏠려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공실이 많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분양 당시부터 상가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고 최근에는 원그로브, K스퀘어 마곡, 르웨스트 시티타워 같은 대형 상업시설이 거의 동시에 쏟아지면서 공급 과잉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사실 이건 과거 여의도 IFC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IFC도 개장 초기에는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약 3년 뒤 공실률이 0.9%대로 안정화됐습니다. 마곡도 비슷한 경로를 밟는다면 2027년에서 2028년쯤에는 상권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곡은 이미 완성된 대기업 R&D 허브이지만 아직 반도체라는 이번 사이클의 핵심 산업과는 거리가 있고 상권도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연구소 유치 가능성, 메가 바이오벨트 구상, 그리고 계양과 대장을 잇는 첨단 산업벨트 계획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3년에서 4년 안에 이 지역이 판교급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투자 판단이라면 마곡이라는 지역 테마보다는 각 기업의 개별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게 저희 길버 컨설팅의 분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